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네가 수행한 것을 글로 표현해봐라. 진리의 나무란 본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맑은 거울 또한 바탕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묻겠는가 그런 거예요. 아, 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셨네 이분은. 그렇죠. 해능 스님은 예. 상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그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뭘 닦고 말고 하는 것에는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조차도 없어야만 되는데 신수 스님이 한 데에는 맑은 거울이라고 하고 또 더러움을 이제 묻히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와 의도가 들어가 있고 해능 스님은 그조차도 불필요하다. 어디에 닦을 게 있느냐, 어디에 먼지가 묻을 곳이 있느냐, 본래 바탕이 없는 것을 방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에 있는 지저분한 걸 싹 갖다 걷어다 내다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3프로TV 특별 기획 더 릴리전, 종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또 불교 네. 이야기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달 전에 네. 청룡암에 원영 스님을 모셔서 야 그때 다 외웠잖아 자기가. 제가요? 반야심경. 반야심경.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네. 그거 이제 시작했죠 제가. 그게 또 불교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네.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가봅시다. 오늘 금강경. 금강경. 금강경은 차마 다 못 외울 거야. 금강경은 솔직히 없어요. 금강경에 대한 지식은 네?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예. 금강경의 처음과 끝을 우리 원영 스님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금강인가 천수경인가 헷갈리네요. 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원영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스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아유. 어떻게 스님. 뭐 3% 그때 반야심경 한 다음에 길에서 뭐 이 지하철에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기셨어요? 아유 말도 못하게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명을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네. 주로 3%가 앞에 붙고 3% 스님. 3%에 나온 스님이다. 이제 좀 장황하게 길게 하면 그 3%에 나왔던 스님이다. 더 릴리전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고요. 네네네. 그거를 좀 줄여서는 그 다음부터는 3% 나왔던 스님. 3% 그 스님 그러더니 나중에 3% 스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가 대단하구나. 이제 제가 미처 몰라서 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거에 아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예. 것은 다 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에 집착하고 네. 이름 알리는 것 이런 거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예.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올해 딱 2번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여의도로 네. 왔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딱 2번 왔는데 그 2번이 다 3% 덕분에 여기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 건물에도 이렇게 너무 놀랍더군요. 네. 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 길을 잃으면 아유,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길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길은 그러게요. 저희가 가는 가는 게, 곳이 예,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스님. 예, 몹시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땐 참 지하에서 하셨군요. 예. 그때는 그때는 지나가는 분들이 다 쳐다봐서 너무 당황했고 네네. 지금은 네. 여기가 어딘가 해서 당황했고 이랬습니다. 또 예. 나를 찾는 길이 바로 또 불교의 가장 예. 중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새로운 가르침을 또 이렇게 예. 오는 아니, 사실은 길로서 어제 그 알려주셨어요. 자리에 예. 서울대교구에 네. 신부님이 오셨었어요. 네. 야, 근데 확실히 정프로가 네. 좀 차별하시네. 왜요? 신부님 오시자마자 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하더니 야,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 그러셨어요? 모드로 네. 되나? 아유. 그게 아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모습이에요? 약간 편향적이긴 초면에? 합니다, 제가. 예. 감사하지만 네. 미리 잘못했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이렇게 돌려서 저에게 하신 아유, 거잖아요. 아닙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지난번에 반야심경에 이어서 조금 진도를 나가는데 금강경. 금강경. 음. 예. 금강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죠. 금강산도 네. 있고 금강제야도 있고 음. 금강석도 있는데 네. 금강경은 어떤 경전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금강산도 있고 금강석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다 금강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금강산도요? 금강산도 그 아, 그래요? 금강을 똑같이 씁니다.
그만큼 단단하다는 의미인데 그 금강이라고 하는 이게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하는데 네. 원래는 다이아몬드라기보다는 저 하늘에 있는 천신의 무기로 사용을 했대요. 그거 이제 원음을 따지면은 뭐 번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기처럼 활용을 해서 지금 티베트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쥐고 있는 게 그걸 금강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금강과 같은 금강경의 금강과 같은 거여서 무기로 사용할 정도로 강력하다. 그 누구도 이 깨트릴 수 무기를 없는. 든 자를 깨트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금강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그 금강과 같은 지혜 그 지혜로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기 때문에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는 그 금강같이 단단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금강경의 풀네임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의 금강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게 어떤 번역자는 그 금강 앞에 능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능단? 네, 능할 능자에 끊을 단자, 능이 끊는다는 거지. 네. 근데 뭘 끊냐면은 번뇌를 끊는 거죠. 번뇌를 끊어서 그 금강이 원래는 무기였으니까 금강같이 강력한 무기로서 번뇌를 잘라내듯이 다 물리치고 그래야만 지혜로서 저 언덕에 건너간다. 이런 네네네. 의미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그 금강과 같은 지혜의 경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단단한 누구도 네. 깨트릴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런 금강의 지혜가 있어야만 깨달음의 길로 간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뭐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도 충분히 그럼요. 이해할 만한. 이미 이해하고 계신 듯한 그런 그렇습니까? 오픈 이야기. 확실히 불교에 약간 더 반대예요. 반대. 많이 관대. 예. 응? 왜냐면 저는 네. 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는 그런 다른 뭐 기독교나 이쪽 종교랑은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 다르죠.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는 뭐 종교로 불리긴 하지만 저는 이제 스스로를 공부하고 스스로를 깨닫고. 닦는 깨닫는 뭐 네, 그런 맞아요. 과정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네. 뭐 특별히 막 부처님 믿고 나 뭐 어디 어, 저 극락가야지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네, 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좀 관대하죠. 그러니까 종교화된 측면이 강한 것이지 네. 근본적으로 치면은 수행의 종교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그래서 제가 좀 그렇군요. 관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금강경이라는 게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이제 줄임말. 네, 줄임말이고 아니고 그리고 금강과 같은 단단한 단함으로? 지혜로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금강경인데 이게 좀 특이한 것이 금강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공사상이니 또 아무것도 없느니 뭐 이런 류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네. 그런데 이 경전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초기 경전에 부처님 말씀 쪽에 좀 더 가까워가지고 공이다 뭐다 이런 단어는 일체 나오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공이란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진 상을 내려놔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그 집착을 3%에 집착하시면 안 네, 된다. 네, 네. 그게 이 경전의 내용이에요. 재행무상입니다. 네, 네. 그 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상을 내려놔라. 네. 상. 예. 그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네 상. 그런 것들을 내려놔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입장에서는 네. 가장 중시하는 그런 소위 경전인 거죠. 소의 경전. 네. 소위 경전은 경전. 무슨 뜻이에요?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바가 되는 경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네네네. 그 종교를 믿을 때 그 종교의 근원적인 사상이 들어 있어서 믿고 의지할 만한 경전이다.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군요. 그렇죠. 예. 요건 근데 금강경은 언제부터 이렇게 불교의 네. 중요한 경전으로 읽혀지기 시작했나요? 이제 그 옛날에는 인도나 중국에서는 금강경이 얼마나 중시되었는가는 예. 이제 저희는 보통 그 선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선불교 참선을 추구하는 네네네.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 불교에서 금강경이 중시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보면은 고려 불교는 이제 말하자면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그렇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금강경을 하나씩 찍었답니다. 누가 태어나면 사람들에게 금강경을 배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 1인 1금강. 그렇죠. 이제 그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것을 발급함으로써 인구 수를 파악한다거나 출생 신고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노비가 애를 낳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져 있지 네, 않지만 네.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찍어서 나누어 줬답니다. 귀천 없이. 예, 그랬대요. 그래서 오. 금강경을 누구나 소지할 수 있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했다는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아, 그 이거 선생님한테 들은 김말려다 그러면 김말려 태어났어. 네. 그럼 금강경 하나 주면서 거기다 김말려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거나 특히나 예전에는 병자호란 때 그 강화도에서 그거를 만들면서 호란에 그때 너무 괴로울 때 그때 이 경전의 힘으로 네. 경전을 조성하는 그 힘으로 외구 세력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발언을 그걸 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네. 그 대장경 금강경 네. 그 맨 뒤에 보면은 그때 고려 당시에 장군이 이제 판각을 해가지고 발행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편안하고 국태는 모두 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외구의 세력도 없이 모두가 편안해지게 그러한 서원을 담은 발언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금강경을 새긴 거예요. 예, 그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맨 뒤에다 이렇게 붙인 거죠.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한 바는 기록으로 확인한 바는 고려 시대 때는 이렇게 금강경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숫자 파악이 가능했다. 이번에 2,000부를 찍어서 다 돌렸어 한 개씩. 그래가지고 1인당 한 개씩 가져라. 그래서 국교니까 다 믿고 그걸 금강경을 독송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부 찍어서 나가서 나누어 준 숫자에 의해서 우리나라 인구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누적으로 해보니까 지금까지 250만 금강경이 나갔네. 예를 들면 그런 그렇게. 거죠. 예. 야, 근데 그땐 종이값도 비싸고 할 텐데. 뭐할 텐데. 야. 그게 이제 단순히 종이만 가지고 되지는 않았겠죠. 예. 다른 이유로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자, 여튼 그렇게 거의 모든 국민들이 예, 가질 읽어야 수 될 있게. 정도로 예. 가져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특히 네. 이제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네. 다뤘던 경전이 이제 금강경이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고. 저희에게는 중요한. 그러니까 대한 불교 조계종이 우리나라 최대 종단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 불교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금강경을 꼽았잖아요. 네. 거기에도 뭔가 그죠? 고려 때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경전이다 이렇게 조계종에서 선정을 한 거잖아요. 조계종에서 이제 중요한 경전으로서 선정한 것은 네. 그 저희가 조계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계종의 그 조계라는 이름이 예. 어떤 특정한 인물의 법호예요. 조계가? 네, 조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조계 이제 스님이 있었어요? 네,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해능 스님. 중국에서는 이제 선불교의 역사를 보면 초조 달마, 달마대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2조 해가, 이렇게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종의 종교 지도자처럼.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1, 2, 3, 4, 5, 6대까지 있었는데 그다음에 끊어졌죠. 쭉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쭉 있어요. 쭉 그래요?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찍어버려. 이거 맞을 뻔했는가. 쭉 있는데 네. 막 갈라지죠 밑에는. 갈라지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왜 6조를 이야기하냐면 네. 이 6조 해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네. 말하자면 선불교에 아주 구체적으로 창시한 인물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인물들이 다 중요하긴 한데 네. 6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나무꾼이었대요. 나무꾼이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나무꾼이었는데 네.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나갔다가 시장에서 그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네. 그러니까 금강경 구절을 듣고는
이게 뭐지 하고 딱 온 거죠. 아하. 느낌 온 거예요. 네. 느낌 와서 그래서 어머니께 제가 출가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청천벽력이네. 둘이서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금강경 독성을 듣고 저 나갑니다. 내가 갈 길이 이곳이다. 네네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셨는지 예. 그 길로 출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조 홍인 스님한테 가요. 가는데 홍인 대사가 이렇게 더벅머리 그 총각이 와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법의 그릇이구나. 이 사람의 인물의 됨됨이를 알아본 거예요. 딱 보자마자.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예. 방앗간에 보내서 방아를 찢게 만듭니다. 방아 찢는 일을 무려 8개월을 시켜요. 예. 8개월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쭉 있다가 세월이 흐르는데 그 해능이라고 하는 이 행자죠, 행자. 아직 머리를 안 깎은 네네. 행자는 방앗간에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 오조 홍인 스님은 굉장한 그 세가 큰 스님이셨는데 그때 어느 날 그 홍인 스님의 제자 중에 굉장히 탁월한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스님이 바로 신수 스님이에요. 신수. 네. 근데 신수 스님도 있고 주변에 이제 제자들도 다 이 신수 스님이 이제 법을 이을 것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큰 스님께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시험 문제를 뭐라고 냈냐면 이거 네가 풀고 싶다. 수행한 것을 이제 너의 깨달음을 글로 표현해봐라. 예, 글로 이게 표현해보라. 네가 그 이제 글이라는 단어 안 썼겠죠. 아무튼 표현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신수 스님께서 예. 뭐라고 하셨냐면 몸은 진리의 나무이고 몸은 진리의 나무. 진리의 나무이고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바탕이네. 그래서 언제나 갈고 닦아서 먼지 하나 묻히지 마세요. 이거 너무 모범생다운. 그러네. 그렇죠. 이건 이게 안 돼.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렇지. 안 돼, 큰 안 스님 돼. 입장에서는 이건 네. 탈락. 뭘 배운 거야? 그래서 이제 참 말하자면 없어. 부지런히 정진해서 다른 그러니까. 더러움을 묻히지 마라.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써서 반에서 붙인 1등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이랬었잖아. 근데 이제 방아 찢던 해능이 네. 스토리상 그러니까. 방아를 찢다가 어느 날 또 대중울력에 청소를 하러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같이 이제 행자들끼리 서로 이제 이야기 정보를 들어서 그렇더라 해서 이제 가서 보니까 실제 그렇게 먼지 하나 묻히지 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이게 아닌데 방아를 쪄봤어야지 그분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다 써서 붙여요. 뭐라고 써서 붙이냐면 진리의 나무란 본디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맑은 거울 또한 바탕이 아니다. 맑은 거울이란 바탕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묻겠는가 그런 거예요. 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셨네 이분은. 그렇죠. 네. 예, 예습하신 게 맞습니다. 네. 해능 스님은 네. 상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그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뭘 닦고 말고 하는 것에는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조차도 없어야만 되는데 신수 스님이 한 데에는 맑은 거울이라고 하고 또 더러움을 이제 묻히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와 의도가 들어가 있고 해능 스님은 그조차도 불필요하다. 어디에 닦을 게 있느냐, 어디에 먼지가 묻을 곳이 있느냐, 본래 바탕이 없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말하자면 그 우리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방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에 있는 지저분한 걸 싹 갖다 걷어다 내다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써서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스승님이신 오조 홍인 대사가 보게 된 거죠. 보니 누구에게 법을 전해줘야 될 것인지 답이 뻔한 거죠. 그래서 삼경에 야밤에 해능 스님한테 행자한테 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지금 스님도 아니에요. 행자예요. 네네 행자죠. 머리도 안 깎았어. 네, 그래서 와라. 삼경에 와라.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그때에 이제 그 불교에서는 제자로서 인정할 때에 전하는 것이 의발이에요. 의발. 그러니까 의발. 옷과 바루. 아, 그러니까 여기 가사하고 가사와 바루. 바로 네. 밥 먹는 네네. 거. 그것을 이제 의발을 전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사와 바루를 이 행자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모든 대중들이 일어나기 전에 알아차리기 전에 빨리 떠나라.
왜냐하면은 아. 위험할 수 있다. 반발이 클 수도 클 수 있으니까. 있죠. 그렇죠. 행자한테 법을 전했으니까 화나죠. 화가 나죠. 네. 싹 다 잡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날 수 있으니 네. 어서 떠나라. 그래서 길을 이제 보내요. 보내는데 그 뒤에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쫓아가요? 쫓아가요. 아, 야, 그걸 또 쫓아가. 그 사람들도 문제네. 그만 얘기할까요? 네,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쫓아갔어요. 네. 쫓아갔는데 해능 스님이 제 아무리 가도 달려가도 뒤에서 막 우르르 때로 막 오니까 잡히지. 예, 잡히게 돼요. 네. 잡히게 되는데 그때 가사와 바루를 바위 위에 딱 얹었답니다. 해능 스님이 딱 얹고는 여기 둘 테니 네, 이게 의발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 스승님의 의발이니까 그러니까 상징이지. 이거를 받은 사람이 대를 잇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 바위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거 뭐 쫓아가가지고 딱 잡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바위에서.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는 약간 픽션이 가미되는 것 같은데. 안 떨어질 리가 없지 그게 왜?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안 떨어져서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해능 스님한테 전부 엎드려서 이제 고개를 숙였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경전에 고개 숙인 전해집니다. 다음에 해능 스님이 딱 하니까 딱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 해능 스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그걸 들고 이 스님이 어디로 가냐면 조계산이라는 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조계산에 머무는 해능 스님이라고 그래서 조계 해능이 돼요. 조계의 그 한문 뜻이 뭐예요? 그 말하자면 맑은 맑은 개천. 아니죠. 계곡이 그게 아. 계곡 개자인데요. 맞아, 계곡 개천이에요. 네. 근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산 이름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맑은 계곡이 있는 지명이 네, 청계산 같은. 지명이 조계예요. 조계산. 조계산에 머문 큰 스님의 어떤 처소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따서 조계 해능 스님이라고 하고 조계가 법호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거기서 조계종이 나온 거예요. 조계종이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선종의 역사상 봤을 때 가장 선종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창건한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아니 대한 조계종 그 제종도 좋은데 이런 청렴한 원영 스님 같은 분들 유학 좀 보내주세요. 어디로요? 갔다 왔는데 아, 그러세요? 또 갈까요? 갔다 왔는데 또 땡큐. 가라고 그랬어. 감사합니다. 땡큐. 방송이 한 달 만에 방송이 너무 많이 늦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큰 각성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방송에. 아니 제가 지난번에 생각하기를 너무 방송을 대답을 너무 못하고 간 것 같은 거예요. 질문을 막 쏟아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대로 대답을 잘 못하고 간 그런 아쉬움이 몹시 많이 남았어요. 그때는 질문이 저희가 너무 질서가 없었어요. 오늘 왜 질서가 있냐면 질서 없는 사람 한 명 없잖아요 지금. 무질서의 아이콘. 무질서. 네, 그분이 한 명 없고. 없으니까. 역시. 다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우리 원영수님께서도 답변을 다 하지 못한 아쉬움. 그거는 네. 바로 이 스튜디오에 그냥 놓고 가셨어야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절까지 들고 가셨으면 안 됩니다. 업고 다녔어요 심지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3%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짐이 하나씩 더 무거워지더군요. 내려놓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조계종은 이제 그런 뜻이고, 네. 그럼 이제 6조 해능이 있고, 그 다음에도 7대, 8대 계속 쭉 이어져요. 쭉 이어지는데 네.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 조계종이 또 있느냐고 부르셨잖아요. 조계종 이외의 종단들이 막 생겨요 뭐 나중에. 천태종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네. 그 밑으로 갈라지면서 종단이 또 막 생깁니다. 예. 그런데 도표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예.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법을 이은 사람이 한 명이면 네. 이 사람이 선으로서 법을 이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학으로 법을 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학으로 예를 들어서 화엄이나
또는 금강이나 반야공이나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그쪽 분야를 열심히 해갖고 자기가 창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만들어도 내 제자가 만들 수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종단이 많아지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발달이 되고 네. 참선하는 선불교도 뭐 조사선이다, 가나선이다, 뭐 묵조선이다, 무슨 선이다 이렇게 막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가장 초조 달마에서부터 법이 쭉 내려가서 네. 그 법을 정통적으로 이어받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한국 불교에서는 조계종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의 불교 인구를 몇 명이나 잡죠? 통상? 예전에는 이제 2천만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2천만이 이제 확인 안 될 때는 2천만 밀고 그게 가시면 이제 됩니다. 네. 예전에는 그 불자는 어머니가 절에 다녀도 불자였어요. 네. 왜냐하면 나는 절에 안 다녀도 심정적 불자이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 그 불자로 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조사하는 방식이 바뀌었답니다. 예를 들면 그 뭐 종교 시설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가느냐 이런 그럼 거. 숫자 확 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확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난리가 났죠. 불교 인구가 이렇게 줄은 것은 전부 스님들이 잘못 살아서다. 이렇게 비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비판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많이 영향을 주었고 네네. 이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걸 설문지를 다시 봤더니 한 달에 몇 번 가야 되고 또 뭐 기분 얼마를 해야 되면 뭐 이것저것 뭐 되게 조건이 그게 까다로워졌구나. 예, 네. 검사하는 기준이 까다로웠어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그 초파일에 절에 가도 불자고 나는 절에 안 다니지만 어머니가 다녀요. 저 불자고 뭐 이런 느낌 심정적 불자도 불자로 이제 해서 우리 2천만이다 네네네네.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리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계종이 가장 큰 종단인 건 확실해 보이고 네. 네. 대충 그 다음에는 어디가 왜냐면 그 있잖아요 태고종, 네, 뭐 있죠. 천태종, 네, 뭐 선태종이 아마 두 번째 아니에요? 천태종이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이제 규모상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스님의 숫자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원불교도 종단으로 들어가요. 원불교는 아예 다른 종교예요. 종교인가요? 종교가 다릅니다. 또 아. 그건 모실 거예요. 예. 원불교? 예. 원불교 또 교문이 원불교에서 또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 원불교는 불교하고 좀 다른데 네. 원불교는 이제 특성상 네. 우리나라 태생의 우리나라 출신의 어떤 뭐라고 부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거를 창시자가 계신 거구나. 예. 그거를 계산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산하신 분이 있고 원불교에서는 그 또 저처럼 비구니 같은 경우에들은 정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남녀 교무님들이 있어서 남자 교무님들은 이제 결혼이 자유이고 약간 좀 많이 다르군요. 그렇죠. 그게. 여성 출가자는 결혼이 금지인데 남성 출가자는 결혼이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신 거죠. 이제 그렇고 또 내용상으로는 불교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원불교가 갖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런 매력이 있죠. 한국 원불교가 재정이 굉장히 좋아요. 재정이? 네, 저기 저 동작동 거기 가다 보면 동그란 거 있잖아. 있죠. 그 옆에 원음 방송이라고 또 맞아. 원음 있잖아. 방송. 거기 삼성 그 홍나이 여사 집안이 완전히 원불교 그 후원이잖아. 별걸 다 하셔. 그죠. 외가가 그쪽이죠. 외가가. 익산이에요. 예. 익산. 그 동네가 예, 원래 예. 원불교 예. 원불교 친가는 유교 불교 쪽이고 예. 외가는 그쪽이고 이제 그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엄청 응원하셨죠. 네, 그죠. 네, 그리고 홍씨. 원불교는 교무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대학을 졸업한 그 이상이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높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다들 지식인들이에요. 원불교가? 네네. 거기는 그 원불교 원광대 원불교학과를 졸업하지 못하면 않으면 교무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원광대가 원불교 계열이 네네. 그렇죠? 네. 애들 야구 잘했다고. 알겠습니다. 여튼 오늘은 금강경을 배우는 날인데 네. 네. 조계종에서 가장 믿으면서 의지하는 경전, 중요한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고 네. 그 금강경은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디테일하게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다만 금강경의 가장 핵심 사상이라고 한다면 상을 내려놓으라. 상을 내려놓아라. 네. 상을 내려놔라. 네네. 상을 내려. 조회수 이런 거 내려놓자.
그렇죠. 네. 그런 댓글 내용도 이런 거 좀 있죠. 내려놓고. 네. 네? 지난번에 이제 상은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좀 시켜주신다면 상이 뭐죠?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는데 모양 상자를 써요. 네. 모양 상자인데 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생각. 더 강해요. 생각에 관한 것이 한 70%. 네네. 그래가지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놔. 말하자면 네. 자유로워져라. 그렇죠. 자유로워져라. 그래서 모든 네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업에 의해서 쌓았던 어떤 환경에 의한 요인이건 아니면 학습된 것이건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상을 내려놓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라는 내용이 주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모양 상자를 쓴 것은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모양상의 그 상당수는 70%는 생각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모양은 이 중간에 내용의 금강경에 보면은 모양에 매여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형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애,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잖아요. 네. 열애를 보았을 때 네가 보았을 때 너의 이 육신이 열애냐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열애의 몸이 열애가 아니다라는 네. 대답으로서 그러니까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그것이 이제 모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32상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모습을 32가지 상으로 특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 설명은 그 쌓은 공덕이나 지혜의 상징인 것이지 네.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그런 32상에 대해서 이런 모양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왜 모양 상자를 쓰는지는 제가 좀 이렇게 예, 그렇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들이 대체로 우리 마음 속에 있더라도 다 그 어떤 모양을 예를 들면 맞아요. 뭐 무슨 집이다, 차다, 그치. 돈이다, 음식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도 계속 어떤 모양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모양 상자를 쓴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그래서 그걸 진짜 못 내려놓는 사람을 진상이라 그러죠. 그런가요? 아니? 방송에도 진상이 있습니다. 네. 앞에 이런 붙일 뻔했어요. 진상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금강경이 이제 어떤 경전인지 또 누가 만들었고 왜 우리는 이제 조계종이라는 종단이 가장 큰 또 종단인지 이런 거 정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좀 했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금강경의 구절들을 하고 쭉 보면서 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한테 어떻게 좀 다가올 수 있는지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 한번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빠져드네. 그죠? 벌써 빠져드셨어요? 빠져들어. 어떻게 일요일에 교회 가신 건 괜찮으시겠어요? 일요일에? 어떻게 안 그거는 가시? 관계없지. 관계 없어요? 그거는 관계없지. 어, 또 거긴 또 우린 표현하잖아. 쥐야! 마음속에서 십자가 내려놓으셨어요 혹시? 자, 그러면 우리 원영 스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도 금강경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원영 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소문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약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제가 메모한 아이디어만 A4 용지로 5에서 6장은 됩니다. 김프로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함께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다니. 와... 극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3프로TV만의 시그니처 투어 프로그램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가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듣는 미국 투자 전략, 아이비리그 방문과 현지 교수 특강, 모건 스탠리와 3프로TV 미국 스튜디오 방문, 그리고 김프로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부터 자녀와 함께하신 가족들까지 다양한 일기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3프로TV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와 함께 2025년 아주 특별한 시작을 경험해 보십시오.